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진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출연자로서 한 말씀 인사 먼저 시작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액션 원 코리아라는 풀뿌리 통일운동단체 상임대표 정연진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서울의 소리 보도국장이었던 서정우입니다. 이 인사는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서정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거고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렸고, 자, 저희가 이거 하는 방송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쉽고 재미있는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네. 미국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약간 트레일 영상 비슷하게 먼저 영상이 나갔을 텐데 거기서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씹고가 아니라 씹고 잘근잘근 씹는 거죠. 뭐 씹고 맛보고 즐기는 뭐 이런 거랑 그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쉽고 재밌는이라고 하면 그냥 미국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뉘앙스가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판도 좀 섞어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씹고보다는 씹고가 더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고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러분 쉽고 재밌는 미국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럼 이제 자료 화면 보면서 바로 시작할까요? 인사는 네, 뭐 첫 번째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이 오늘은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주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이 기획된 취지가 올해가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이라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과 미국이 이제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큰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웃 나라보다도 미국을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 뭐 이러기보다는 그 미국이라는 실체를 좀 바르게 알자. 미국을 좀 제대로 알고 특히 우리 이 방송에서는 미국에 대한 좀 허상을 깨는데 아까 정우 씨가 뭐 잘근잘근 씹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저는 씹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이라는 그런 허상을 깨는데 몇 가지 그 주제어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미국 환상의 나라. 이게 이제 환상의 나라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 미국은 기회의 땅 뭐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네. 그거랑도 근데 좀 관련이 화면에서 있는 거죠. 보이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네, 이미지죠. 바로 네. 디즈니랜드죠. 네. 어렸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그 디즈니 만화를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이제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게 디즈니랜드의 판타지랜드, 환상의 나라의 첫 관문인 그 마법의 성이 장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아마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은 꿈의 나라, 환상의 나라, 판타스틱한 나라 이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었던 것 같아요.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지금 저 사진 자료 화면이요. 네. 실제로 디즈니랜드의 입구에 저렇게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갔을 때 저런 모양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디즈니랜드가 이제 여러 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부분을 아. 판타지랜드, 환상의 나라인데 환상의 나라 입구에 저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전체의 모습은 아니고 거기 한 섹션이군요. 그렇죠.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가 네. 막 아름다운 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미지인데 저기에 이제 82년도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네네. 그 방문을 하고 나서 정말 환상이 깨지는구나 라는 거 느꼈는데 이렇게 텔레비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허접한 거예요. 저 마법의 성 안이. 보통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니면 디즈니랜드를 안 가보고 저렇게 자료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 화면이 진짜 디즈니랜드의 실제 화면으로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저게 디즈니랜드의 본 모습인 줄 알았거든요. 저게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전체 모습인 거라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보던 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디즈니랜드가 커다란 디즈니랜드가 있고 네. 그 중에 한 섹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환상의 나라라는 섹터가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환상의 나라라는 입구에 있는 마법의 성인데 네. 저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저 사진이
그 디즈니 만화 영화를 할 때 아주 자주 보여지는 그 참 도입부인데 저 이미지를 볼 때는 굉장히 미국이 환상의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82년도에 처음 디즈니랜드에 가봤을 때 가보고 나서 굉장히 환상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입구에 보면 입구가 물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네, 약간 호수 위에, 그러니까 네. 호수 위에 떠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앞에 이렇게 호수, 약간 잔잔한 큰 분수 같은 물이 있어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착시 효과를 나는 사진이죠, 사진은. 아까 표현에서는 허접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뭐 어떤 허접한 예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사진에는 못 느끼지만 이제 네. 저거는 이제 특히 밤에 찍은 사진이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제 막상 그 환상의 나라라는 그런 환상을 깰 만큼 막상 그 실제로 디즈니랜드에 가봤을 때 이렇게 허접한 그 마법의 성인데 이거를 많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마치 미국 하면은 대단한 환상을 품게끔 아름답게 보여줬던 거구나라고 굉장히 저는 화가 났었어요. 저기 이게 이렇게 무지개처럼 된 거예요. 네. 저기 애니메이션 딱 이제 돌아갈 때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하면서 뭐가 쫙 뿌려지 그렇게 화면이 시작됐었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상의 이미지는 아니다. 많이 깼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면은 미키 마우스가 나오는데 디즈니랜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미키 마우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과연 아름다운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디즈니랜드에 가서 그 정말 마법의 성이 굉장히 멋있고 근사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환상을 깰 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82년도에 때 대학생 나이에 막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미키마우스 인형을 우리 그 조카가 가지고 있었는데 미키마우스 인형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 조카가 그때 5살 사촌 동생이 5살이었어요.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우리 동생을 막 약 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우리 사촌 동생이 미키마우스 막 흠씬 두들겨 패줬거든요. 근데 저 제목에다가 론리라고 썼어요. 론리 외로운. 예. 그래서 이제 저 미키마우스가 미국이라는 환상을 상징한다고 보고 제가 미국에서 자라는 미국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미키마우스가 세계 어디를 가나 인기가 있고 대접을 받지만 만약에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쌀 밑자를 쓰는 미국, 자기 나라의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독단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다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런 독단적인 나라가 된다면은 미키마우스는 점점 외로워질 거다. 나중에는 아무도 미키마우스하고 놀려고 하지 않을 걸.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미국 애들한테 던지는 거죠. 스스로 그런 생각할 수 의미에서 있게끔. 론리를 쓰셨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얘기가 세긴 한데 요즘 미국 아름다운 나라는 요즘에 그 대통령 때문에 일본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미자 한자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란 좀 복잡한 미자는 저 밑자는 솔직히 전 무슨 밑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게 무슨 밑자예요? 미미할 미자예요. 미미할 밑자. 네. 아, 현미경 할 때 밑자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뭐 최고의 패권국으로 굉장히 네.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미국의 그런 독단적인 그런 대외 정책이 계속될 때 그때는 정말 세계 역사에 굉장히 미미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미국인들한테 던진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에 향하는 약간 철학적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럼 미국이 과연 아름다운 나라인가라는 이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거는 92년도에 나온 책 제목이에요. 미국인들이 쓰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인데 아메리카 What Went Wrong 미국. 잠깐만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게 무슨 소리죠?
뉴욕 아. 타임즈에 실렸다는 건가요? 뉴욕 타임즈가 책을 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책이 잘 팔리는 하나의 잣대로 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일간지가 뉴욕 타임즈잖아요. 아, 뉴욕 네. 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그렇죠. 아,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인가 하는 것이 그 책의 그 지명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잣대인데 이러한 책이 미국인들에 의해서 이 책은 92년도에 나오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까지 계속 나와서 9판까지 9세 인생. 9세 인쇄까지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도 나오는 책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는 이런 자성적인 비판을 미국인들에 의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하나씩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거죠. 다음 자료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책을 몇 개 견본으로 보여드리는데 책의 제목을 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책들이 미국 내에서 이건 이제 국내에서 번역이 된 건데 세 권 다 번역서인 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책은 미국 정신의 종말. 이것도 이제 1990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최근에 나온 책이 분열하는 제국. 2020년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 신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가운데 책은 보니까 검정색 인물은 왠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느낌이 나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일 때 네. 나왔던 책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신화의 종말이라는 책은 예일대 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 최근에 퓰리처상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그런 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이 책의 핵심은 미국은 지금까지 프론티어를 개척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제 팽창주의로 치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팽창주의로 치달은 결과 너무나 많은 전쟁과 학살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게 돼서 이제 이 미국의 프론티어 신화라는 거는 이제 정말 끝이 됐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끊임없이 팽창한다는 이런 신화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멕시코와 미국을 가로막는 이런 장벽과 봉쇄의 나라가 되면서 이런 프론티어 정신 이 이제 그런 신화가 종말에 이르게 됐다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스스로 굉장히 자성적인 미국 문명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이런 책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그럼 어떠한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지 한번 그 역사를 간단히 들여다보면요. 네, 저희 보통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다가 우애라고 쓰셨어요. 뭔가 의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단어가 프라테너티라는 불어인데 이게 그 이제 박애가 프로터니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어인가요? 네, 불어인데 이 네. 단어의 원뜻은 그 형제간의 사랑 이러한 뜻이지 이렇게 뭐 인류 전체를 향한 넓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네, 그 그래서 박애라는 단어 상당히 좀 거창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박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인류애 보통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도 프랑스 번역이 역사를 좀 잘못된 거죠. 조금 약간 배우긴 했는데 공부해봤는데 네. 자유평등까지는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곤 하고 싶어요. 근데 박애는 과연 프랑스를 박애라는 말을 갖다 붙여도 되는 나라인가? 맞아요. 사실 뭐 다른 나라 식민지 정책으로 치면 프랑스도 나쁜 짓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거기다 이제- 대고 박애라는 말 쓰는 거 보면 참 우습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네.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8세기에 미국이 비슷한 시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근데 이제 독립 전쟁을 거쳐서 네. 영국의 식민 체제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거를 미국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세기가 말하자면 혁명의 시대인데 전 세계를
지배한 이런 큰 개념이 자유와 평등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네. 그러면 과연 미국을 건국할 때도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 건데요. 네, 미국의 그 헌법에 보면은 미국의 3대 정신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라이프, 생명, 리버티, 자유, 그다음에 행복의 추구라는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헌법을 만들 때 처음에 미국의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장전에 보면은 미국의 기본 이념은 생명, 자유, 그다음에 프로퍼티라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인데 이때 이게 재산권을 굉장히 이게 3대 이게 이념으로 건국 이념으로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은 평등에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계몽주의 사상에서 미국은 왜 이렇게 평등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아마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노예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재산권을 강조하나 이런 조롱을 세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평등 그러니까 그 재산권 Equality. 네. 재산권이라는 말을 빼고 행복의 추구라는 말로 돌리게 됩니다. 그럼 단어를 나중에 프로퍼티에서 다른 단어로 바꾸나요? 네, Pursuit of Happiness라는 말로 아. 그러니까 행복의 추구권으로 바꿨는데 원래 이것이 재산권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을 할 때 애시당초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럼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1776년에 건국이 돼서 지금까지 한 250년 넘게 온 건데 네. 과연 그럼 이 평등이 애시당초 결여된 미국의 문명이 어떻게 진화해 어떻게 발전해 왔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좀 더 하나 좀 짚고 싶은 건 결국 미국의 정신은 평등보다는 프로퍼티, 재산권. 그렇죠. 바로 여기서 그냥 자본주의의 냄새가 확 그렇죠. 네, 풍기네요. 처음 건국할 때부터 재산권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 이 출발점이 명확했다는 거죠. 사실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영국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들어오잖아요. 또 돈 벌려고. 그랬더니 저 개념은 빠질 수 없는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웃기는 건 야, 한 국가에 건국 이념주의에 재산권이 들어간다는 게 네, 그런 좀- 나라가 또 있나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네. 또 특히 18세기는 굉장히 이제 계몽주의가 네.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네, 평등이라는 개념이 미국에는 애시당초 없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저거는 되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저게 평등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저게 평등이 아니라 재산권이었다라는 건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사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이 문서를 공부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평등이라는 개념이 미국에 처음부터 없었네. 책 표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9세까지 나온 아주 굉장히 장기간 인기 있는 책이네요. The land was theirs. 이 땅은 그들의 땅이었다라는 이런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들이란 거는 그 밑에 나오죠. Study of Native North Americans.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안, 미국의 원주민들의 땅이었죠. 그래서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국의 원주민들은 다 지금 이제 뭐 인디안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고립되고 미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언들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미국이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미국의 팽창주의 또 미국이 이제 벌이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미국을 어느 정도까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은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Of 한 the 말이죠.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네. 저게 제일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러니까 링컨이 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인데 과연 그럼 이 개념에 얼마나 많이 다가가 있는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그 그 얘기도 부분에 대해서 또 씹어보도록. 네.
지금 이 장면은요. LA에 있는 로버트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예요. 거기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이 인물이 하나의 벽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벽화로 있는데요. 네. 저 인물이 누구일까요? 뭐 그럼 케네디인가요? 네, 근데 이제 케네디에서 로버트 케네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F F 케네디가 케네디가 아니고 케네디의 동생인데 예. 35살에 미국의 최연소 법무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와. 근데 이제 네. 이분이 미국의 민권운동의 기수였어요. 음.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마틴 루터 킹 기억나시죠? 미국의 그 흑인 민권운동의 네. 굉장한 영웅이죠. 이분이 살해당한 게 1968년인데 같은 시기에 이분도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버트 케네디가 내세우던 어떤 표상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게 자꾸 암살당하는 그런 미국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뜻을 대변하고 있는지 한번 로버트 케네디의 예를 보면서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북을 비판할 때 가장 먼저 많이 떠오르는 말이 뭐죠? 북에서 인권 탄압이 많다. 인권을 탄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권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인권이 정치적으로 내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사람답게 나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인권 국가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서 자주 보시지만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총기 사건의 그 규모와 또 어느 정도로 총기 사건이 만연한지 또 그 원인은 뭔지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잘근잘근 네.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네. 뭘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냐면 계속 늘어나네요. 네, 근데 그 그냥 늘어나는 일정하지가 않고 네,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는 이 속도가 무지 빨라요. 그렇죠. 저것도 좀 네, 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찬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특히 이 총기 사건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스쿨.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거. 특히 막 초등학교 이런 데서 애들이 막 총을 가져와서 막 그냥 교실에서 난사를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국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이거는 이제 제가 LA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노숙자네요. 네, 네. 오른쪽에 이렇게 텐트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 그 텐트가 이제 노숙자들을 위한 홈리스들을 위한 텐트예요. 그래서 LA는 이제 기후가 따뜻하고 물론 이제 겨울에도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이제 좀 노숙자가 살기 좋은 환경이군요. 네, 노숙자가 살기 좋은 네. 환경이라서 노숙자가 많아지니까 또 길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LA시에서 한 3년 전부터 노숙자들한테 텐트를 나누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텐트를 나누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LA 시에 이 노숙자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과연 왜 그렇게 홈리스가 노숙자가 많아지는 건지 또 이 노숙자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게 또 마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 마약 문제, 또 이렇게 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그 마틴 루터 킹이 그 민권 운동의 큰 역사를 만들었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유명한 명연설을 하면서 워싱턴에 1963년에 그 워싱턴 거리 행진을 할 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25만 명이 1963년에 워싱턴을 이렇게 뒤덮은 그런 I have a dream 행진이 있었어요. 이게 1963년이었고 이게 2013년에는 이 워싱턴 행진 50주년이었거든요. 근데 2013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게 그 노예가 해방된 지 150년이 되는 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의 행진이 있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고 또 이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오바마가 당선된 지 5년이 되는 저 맨 오른쪽 사진이 오바마인가요? 네, 5년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해였는데 이제 이것이 2013년에 이제 타임지에서 이제 특별판으로 나온 표지인데요.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워싱턴 행진의 60주년이 되는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흑인들이 마틴 루터 킹 이 목사가 꿈꾸었던 그런 평등한 나라가 얼마나 흑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 마틴 루터 킹이 꿈꾸던 그 드림이 얼마만큼 성취가 되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요. 자, 첫 시간이니까 저희가 좀 개괄 위주로 했는데 사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근데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셨죠, 중간중간에. 네, 근데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얘기가 진짜 많아지네요. 자꾸 예. 나오게 되네요. 이게 되게 좋아요. 그 텍스트를 해놓으면 보는 사람도 재미없는데 네. 이미지를 띄워놓고 얘기하시는 게 네. 가장 얘기하기 좋고 보는 사람도 편하더라고요. 자, 오늘 첫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살짝 첫 방송에 대한 소감 얘기하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과연 우리한테 무엇인가? 정말 한미 동맹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지금 정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은 항상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을 마치 우리 사회의 교과서 보듯이 하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요. 과연 우리가 미국이라는 실체를 바로 알고 허상을 극복하는데 우리 방송이 조금 한 걸음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방송에 대한 소감은 여러 청취자들께서 내려주셔야지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미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달아주시는 게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지만 말고요. 하다못해 뭐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뭐 이런 글도 괜찮으니까요. 그렇다고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무튼 무슨 글이라도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네, 악플도 좋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